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네, 이제 곡과 마곡 6번째 이야기 이어지겠습니다. 에스겔 38장에 등장하는 곡과 마곡이 러시아라는 것은 거의 학계의 정설이었지만은 정확하게 이 나라가 어떤 체제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했어요. 소련 해체 이전에 종말론 연구가들은 당연히 소련이라고 봤습니다. 터키, 이란 등 연합국들을 합쳐서 소련연합군이라고 칭했죠. 소련 해체 이후에는 대부분의 연구가들 및 마라르타 사역자들은 곡과 마곡을 부활소련이라 칭했는데 본 게시탐정 또한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해서 좀 견해를 수정하게 됐어요. 엄밀히 따지면 공산체제인 소비에트 연방이 아니라 제정 러시아의 부활입니다. 비록 황제인 찰은 아니지만 러시아 대통령이 맹주로서 주도하는 유라시아 연합이 그것입니다. 이는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묘사된 그 3대 초거대 강대국 중 하나인 유라시아인데 세계 정부에 해당하는 오세아니아는 영국 사회주의를, 유라시아는 네오볼셰비즘을 기조로 하고 있어서 과연 이 이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오세아니아의 이념이 영국 사회주의가 싶은데 아마 일루미나티의 사령탑인 300인 위원회가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고 수괴가 영국 왕실인 것에 착안한 게 아닌가 싶어요. 현 300인 위원회의 수괴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네오볼셰비즘이라 그래서 이게 공산주의인가 싶기도 한데 지금 러시아를 보면 공산국가로 회귀할 가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건 뭔가 다른 의미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당연히 소설 속에 나오는 이념을 현실에서 추적하려니 쉽지 않지만 본 게시탐정은 예전에 1984년에 나오는 동아시아의 기조인 죽음 숭배가 뭔지도 찾아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추리를 시작했고 마침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 기억나시죠? 전편에서 언급한 알렉산드르 두긴. 이 사람이 단서가 됐어요. 푸틴의 정치 고문이자 러시아 정부산하 지정학 연구소장을 역임하고 모스크바 국립대학 교수도 지낸 지정학자 두긴이 제창한 러시아의 국가 이념이 바로 민족 볼셰비즘입니다. 볼셰비즘이라 하니까 공산주의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묘해요. 이 두긴의 민족 볼셰비즘은 과거의 파시즘, 이탈리아 파시스트나 독일의 나치즘 이런 데서 제국주의, 인종주의를 뺍니다. 그리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스탈린주의 이런 공산주의에서 유물론과 무신론을 뺍니다. 그러고 모은 개념이에요. 그러고 나머지를 모은 개념이에요. 아니 파시즘에서 제국주의, 인종주의 빠지고 공산주의에서 유물론, 무신론 빠지면 그게 파시즘이고 공산주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옛날에 그 볼셰비즘, 그 공산주의 사상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유물론, 무신론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반서방주의, 반자유주의, 각 인종과 민족은 섞이지 않고 분리돼야 한다는 민족다원주의, 요게 이제 여기에 더해져서 합친 사상입니다. 이런 이유로 두기는 유대인의 이스라엘 고토 귀환을 적극 지지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유대인은 님들 땅인 이스라엘에서 사세요. 남의 나라에 섞여 살지 말고. 대충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이게 볼셰비즘이지 어마어마한 보수주의입니다. 전통, 관습, 조상 존경, 공동체주의, 애국주의를 표방해요. 서구의 PC주의를 적극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이딴 거는 발 못 붙여요. 이 사상하에서는. 우리나라나 미국의 기독교 우파, 보수 우파와 굉장히 상통하는 주의입니다. 이게. 다만 알렉산드르 두긴이 민족 볼셰비즘의 창시자는 아니에요. 이들은 소련 시절부터 존재했습니다. 원래는 소련이 사회주의 연방이잖아요. 오로지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으로만 점철돼야 되기 때문에 조상이 어디 있고 민족이 어디 있어요. 사상이면 오케이지. 그런데 이런 소련을 전통적인 러시아로서 지켜낸 이들이 바로 민족 볼셰비키예요. 그 덕분에 원래는 조상이고 전통이고 신앙이고 다 소멸되고 파묻혀야 될 공산주의 빨갱이 소련은 이 사람들 덕분에 근본 러시아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고 공산체제, 국가무신론으로 무려 70년을 지냈는데도
소련이 해체되자마자 다시 혁명 이전의 러시아로 회귀해서 오늘에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러시아 사람은 러시아로 길이 보전하세 하는 민족 볼셰비즘과 함께 알렉산드르 두긴이 제창한 사상이 바로 신유라시아주의입니다. 민족 볼셰비즘이 내부적 개념이라면 유라시아주의는 지역적 개념입니다. 이게 러시아 내의 모든 민족들은 인종, 문화 상관없이 모두가 형제이고, 보다 확대하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 열국은 뭐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모두 형제 국가이자 민족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이게 기존에는요, 범슬라브주의라고 했어요. 러시아 안팎의 모든 슬라브 민족의 결속을 다지던 것이 이제는 슬라브 민족을 넘어서 유라시아 열국을 아우르는 이념으로 발전했고, 거기에 정교회 신앙을 결합한 것이 두긴의 신유라시아주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푸틴 치하 러시아 연방의 국가 기조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러시아는 서구면서도 서구가 아니에요. 서방 세계는 러시아를 별개의 이방인 취급을 하는 겁니다. 또한 러시아 스스로도 자신들을 서구 유럽의 일부가 아니라 유라시아의 독자적인 대표자라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족 볼셰비즘, 유라시아주의는 이런 겁니다. 러시아 내의 모든 민족들은 조상 대대로 민족이 어디든 간에 같은 러시아인이다. 러시아와 유라시아 열국들은 모두 형제이고, 이러한 연합은 정교회 신앙 위에 기초하기에 반교회적 PC주의, 자유주의, 인종주의, 유물론과 무신론을 배격한다. 이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되게 웃긴 소리인데, 현재 서구에서 가장 정상적인 기독교 국가를 꼽으라면요,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입니다. 제일 정상적인 기독교 국가 본래의 모습은 러시아가 오히려 갖추고 있어요. 본 게시탐정이 가장까지는 아니고 무척 좋아하는 노래이자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국가 중에 탑으로 꼽히는 게 뭐냐? 바로 러시아 연방 찬가, 러시아 국가입니다. 이게 제가 러시아 사람이 아닌데도요, 이 노래 들으면 뭔가 러시아에 대한 애국심이 막 생겨요. 희한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압니다.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 러시아 국가의 2절 가사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개념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한글 번역한 걸 읽어보면요, 제가 러시아 말을 못해서, 이게 남쪽의 바다에서 극지방까지 우리들의 숲과 들판이 뻗어 있고, 세상에 너 하나, 오직 너 하나만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조국 땅이라. 찬양받으라 우리의 자유로운 조국이여, 수백 년을 이어온 형제 민족들의 연합이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인민의 지혜여. 이 가사만 들어보다 아, 그런 개념이었구나 라는 게 확 들어오실 겁니다. 알렉산드르 두기는 푸틴 집권 2년 전인 97년에, 그때는 아직 옐친 때였어요. 그때 저술한 지정학의 기초에서 러시아가 추진해야 될 대외 정책을 이제 선정했습니다. 보시면은 영국을 유럽과 분리시켜야 한다. 프랑스는 독일과 동맹을 지속해야 되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합쳐질 운명, 절대로 독립국가로 내비둬서는 안 된다. 와우.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2014년에 크림반도 회복을 이미 예견했어요. 이미 영국이, 특히 이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브렉시트를 예언한 건 기가 막혔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조지 오웰의 1984년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세아니아의 수도인 런던이 유럽에 해당하는 영국에 있는데, 전 유럽이 유라시아에 먹히는 와중에 영국만 안 먹히고 멀쩡한 거, 어쩌면 오웰이 브렉시트까지 예언한 걸지도 몰라요. 자, 계속 조지아는 와해시켜 러시아에 합병돼야 한다. 물론 이게 다 성사되는 거 아닙니다. 이 두긴이 이제 견해를 수정한 것들도 들어 있어요. 그리고 서구에 대항하는 러시아 이슬람 동맹을 성사시켜야 한다. 시리아, 이란, 와우, 대박이에요. 곡과 마곡 연합이 러시아 이슬람 동맹인 것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이게 아예 체계적으로 계획이 된 것은 두긴에 의해서입니다. 아무래도 이 양반이 에스겔서를 읽어봤나 봐요. 자, 계속 이란은 핵심 동맹국이다. 러시아는 터키와의 지정학적인 쇼크를 유발할 필요가 있다. 터키에 대한 분석은 좀 아쉽지만 이란을 핵심 동맹국으로 지정한 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계속 러시아는 중국의 관심이 북방에 향하지 않도록
동남아시아, 필리핀, 호주 등 남방 지역에 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와우. 이 예측도 실현됐죠. 지금. 그리고 다음 러시아는 중국은 러시아의 위협적인 존재, 가능하다면 최대한으로 분열 해체시켜야 한다. 원래 북인이 좀 반중 정서를 띠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결국은 견해를 수정해가지고 중국을 러시아의 중요한 동맹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나 서방에서 러시아를 자꾸 따르 시키니까. 동맹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중국이라도 같이 손잡아야지. 참. 그리고 이거를 더 실무적인 현실로 만들어준 게 작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테러 제재입니다. 자, 계속. 러시아는 미국의 불안정과 분열을 적극적으로 해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종류의 극단적 인종차별주의적 분리주의적 갈등을 이용하여 미국 국내 정치를 불안정에 빠뜨려야 한다. 이거는 이제 냉전 이래로 미국을 주적으로 삼던 러시아라서 이게 크게 놀라운 건 아닌데요. 사실 북인이 적대시하는 것은 미국 자체가 아니라 네오콘, 글로벌리스트, PC주의 세력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집권할 경우 충분히 공존 및 타협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어요. 트럼프 대통령 집권한 4년 동안 러시아랑 뭐 문제 있었어요? 그거 생각해보시면 답 나와요. 이런 개념이 소련 해체 후 옐친 시대부터 축적되기 시작해서 푸틴 집권 후에는 러시아의 국가 기조가 되어 진행되고 있어요. 이 민족 볼셰비즘 신유라시아주의가 현 러시아 연방을 곡과 마곡 연합으로, 곡과 마곡 연합을 초거대 강대국 유라시아로 변신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유라시아는 대환란 와중에도 살아남아서 국채와 주권을 보존하고 단일 세계정부 동양연합과 더불어 천하 삼분을 유지하고 후 3년 반 만렵에 세계 정부를 향해 진격합니다. 그 전쟁에서 유라시아의 대규모 공세를 격퇴하지 못한 적그리스도는 근거지인 유럽을 버린 채 중동으로 옮겨오게 되며 중동으로 이동한 적그리스도를 향해 동양연합의 대군이 진격해와서 아마겟돈에서 마주하게 되니 현 러시아와 중국의 동맹은 어쩌면 예수님의 지상재림 직전 적그리스도를 유럽에서 아마겟돈으로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지도 모릅니다. 엄청 큰 그림 그리셨다, 그죠? 종말 예언에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조연, 휴거 직후 대환란 초입에 잠깐 나왔다가 훅 지나가는 단역 정도로 여겨진 곡과 마곡에 대해 집중적으로 풀어봤는데, 예전 동양연합에 대한 분석과 달리 이번 곡과 마곡에 대한 분석은 왠지 오래 지나서 현실이 돼서 닥칠 것 같은 정말 묘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게요, 뭐랄까, 이 조지 오웰의 1984년에서도 그래요. 오세아니아와 유라시아에 비해서 동양연합이 제일 늦게 나온다고요. 이 곡과 마곡, 이 유라시아, 이왕이면 우리가 휴거 된 데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